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네, 최근에 워낙 언론 보도에 자주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을 좀 붙여봤어요. 교통지옥, 김포. 한번 지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지옥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옥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철도가 지옥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심하면 구급대원이 상주를 한다고 해요. 들리는 얘기에 몇 분 실신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사람들이 워낙 꽉꽉 껴서 가고 지하철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대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 안에 대기하지 못하고 역사 밖으로까지 줄이 길어지는 설계가 잘못된 라인이 김포 골드 라인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리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개발 압력이 김포 지역에 굉장히 많이 푸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약 중위권의 매매가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40만이 넘는 도시치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일산과 파주를 마주보고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는 서울 강서구와 마주보고 있죠. 밑으로는 인천이 있고 왼쪽으로는 인천에 속해 있는 강화군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김포시입니다. 특히 개성과 가깝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요 라인으로 발전 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한강 하류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퇴적층이 굉장히 넓게 발달해 갖고 평야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김포 쌀이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좀 유명한 편이죠. 공간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도심. 도심의 중심은 한강 신도시예요. 이 부도심으로는 기존에 김포시청에 있는 김포와 통진. 통진은 남북 교류의 축과 그 다음에 강화에서 고촌까지 이어지는 경제 발전의 축이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4지역 중심, 고촌, 대곳, 월곶, 타성 이렇게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이제 북한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군사보호 지역이에요. 군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발전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공기가 깨끗하고 맑은 지역이다. 그래서 녹지 보존축이 이렇게 군사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어요. 남부 생활권이 메인이죠. 왜죠? 한강 신도시가 바로 남부 생활권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북부 생활권은 통진이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부 생활권에서 이제 양촌, 스마트, 자족, 즉 이쪽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구색을 갖춘 산업단지가 몰려 있다는 얘기지 산업단지가 김포는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대곡면, 통진읍, 월곶면 이런 곳에 거의 난개발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굉장히 좀 심하게 돼갖고 이쪽에 있는 땅을 정화하려면 약 몇백억의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땅이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불편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후와 풍무 지역은 시청이 있죠. 행정, 주거, 업무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한강, 신도시 너무 유명한 곳이죠. 이쪽은 중심 상업 지역 그리고 업무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개발 가형지를 분석해 보면 기존에 기개발된 곳은 이렇게 한강, 신도시랑 그 다음에 이쪽에 구도심 있죠. 그리고 밑에 쪽에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크게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개발이 뜨문뜨문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개발 불능지라고 표시된 데가 뭐죠? 군사보호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김포시의 발전을 막는 요소 중에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가용지가 앞으로 요쪽 왼쪽에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난개발이 돼 있고 이 지역을 모아서 하나의 큰 단지로 개발을 한다면 앞으로 김포 쪽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남부 쪽은 너무 많은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반면에 북부 쪽 같은 경우는 개발할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뚫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IC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올라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 만나는 부분이 통진인데 이 근처로 해갖고 계속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혁신적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통일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조금씩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북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도 노선은 지금 현재로는 김포 골드라인, 네, 경전철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 개통됐고요. 이게 두량으로 개발이 됐어요. 이제 골드라인이라는 말 속에 이제 지하철 느낌이 좀 강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경전철이에요. 의정부랑 이제 용인에 다니는 경전철입니다. 이게 이제 지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용인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의 여력이 있어요. 근데 지하로이기 때문에 이미 지하철 두량 분량만큼 땅을 파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하철이 다녀야 되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서 두량밖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고 간격을 굉장히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때 이게 굉장히 간격이 짧게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금방금방 탈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수송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대 혼잡 노선이 됐어요. 사람들이 몇 번 실신을 해갖고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고 이로 인해서 김포 골병 라인이라는 불명예도 좀 안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포 자체에서 중전철, 전철이 6량 이상 달린 큰 전철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예타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BC 1.0이 안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김포 자체에서 이제 김포 한강도시가 생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신도시 분담금이 몇 조가 거쳤습니다. 거기에 김포 재정을 합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역을 지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하로 뚫었어요. 지하로 뚫다 보니까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4량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2량으로 타협을 보고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현재는 힘들지 몰라도 이로 인해서 김포 골드라인이 너무 혼잡하다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체험을 통해서 김포시 대중교통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렸죠. 최근에 호재가 있었죠. 네,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가 이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46,000호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수용하는 주거단지입니다. 220만 평 규모에 46,000호면은 약 한 가구당 3명, 요새는 3명으로 안 치지만 러프하게 3명으로 치면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예요. 이 도시가 완공이 되고 입주가 완성된다면 네, 한강 신도시는 약 70만 목표 인구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존의 김포 골드라인 하나만으로는 절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서울 5호선을 이렇게 방화역에서 장기역으로 연장해 준다라는 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GTX D 라인, 요 라인이 장기역에서 이렇게 계양역을 거쳐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도록 그런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RT 노선을 만들어서 김포공항하고 신도시를 이렇게 순환하고 김포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이 BRT 노선을 만들어서 BRT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전용 차량랑 또 달라요. BRT 바로 타. 얼마 전에 이제 세종을 임장 갔다 와서 알게 됐는데 이 BRT 노선이 다니는 곳은 네, 일반 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 김포대로가 굉장히 혼잡해질 수는 있어요. 앞으로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더 편한 여건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계양 강화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 네,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드는 콤팩트 시티는 김포의 굉장한 약점, 즉 자족,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일자리를 보완하면서 더불어서 복합 환승센터도 같이 런칭한다는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 김포에 있는 철도 호재를 알아보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기, 검단, 계양을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서부권 광역급행 철도 노선 GTX D라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A라인 열심히 공사하고 있죠. 조만간 개통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들려올 때가 됐고 B와 C도 아직 멀었는데 D는 조금 당장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라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죠. 네, 장기부터 부천까지 이렇게 노선을 만들고 부천부터 용산까지는 기존에 있는 B라인을 이용한다 이런 계획으로 GTX D라인을 김포에서 끌어오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방화역에서 이렇게 장기까지 이어지는 5호선 라인 연장 그리고 인천 2호선이 검단을 통해 갖고 걸포 북변역을 지나서 이제 킨텍스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렇게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개발을 그냥 공짜로 줄 리는 없죠. 네, 서울에서 보면 여기 방화역 근처에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기지가 당시에는
방화역을 중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김포로 뚫게 된다면 이 차량 기지를 김포로 가져가라. 대신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있는 것을 서울시가 허락해 주겠다. 더불어서 이 근처에 있는 건설 폐기 업체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 쓰레기 처리 업체죠. 이것도 마찬가지 김포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5호선 연장이 허락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김포 시민분들도 판단을 해야겠죠. 물론 정치인들은 김포 시민의 말을 대변하기 위해서 차량 노선만 가져오고 그 기타 좋지 않은 시설은 가져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제 불리해지는 것은 김포시기 때문에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는 고속도로가 현재 2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제2순환도로. 김포를 분석하면서 정말 놀란 게 이러니까 교통이 불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자,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이렇게 대구 IC랑 통진 IC를 거쳐서 지금 현재 멈춰 있죠. 이제 파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1순환도로는 김포 IC를 거쳐서 이렇게 고양시로 가게 돼 있죠. 자, 위아래로는 돼 있는데 좌우가 없어요. 좌우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김포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대로랑 연결돼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도로 하나만으로는 그 많은 수요를 다 부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김포의 젖줄 48번 국도가 이렇게 강화도까지 이어져 있어요. 김포 IC까지. 이 도로가 너무너무너무 혼잡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교통지역이고 한번 들어가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노선에 대한 혼잡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양 고속도로가 이렇게 강화도에서 김포를 거쳐서 인천 계양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착공 예정이고 이 고속도로 때문에 이 지역의 땅들이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근처 IC 근처에 계획관리구역, 즉 공장과 주거지와 빌라, 다세대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김포에는 M버스가 2개가 다녀요. M6427, M6117. 이게 이제 서울역 가는 것과 강남 가는 거죠. 노선을 보면 한강 신도시만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김포대로 타고 서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울역 가는 것도 한강 신도시만 지난 다음에 바로 김포대로를 통해 서울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교통버스 역시 신도시 개발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고 손실이 나더라도 보전을 하기 때문에 이 광역버스는 결국 신도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김포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떼부자가 눈여겨보는 것은 대곳지구입니다. 대곳지구가 여기 보면 한강 신도시 옆으로 대곳 IC 옆에 생기는 지구입니다. 제가 이게 전화를 해봤어요.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 기재부 예타 통과 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면서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눈여겨보는 게 필요하고요. 면적이 156만 평으로 굉장히 넓고 사업비도 3조급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여기 한강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한강이 보이는 곳에 왜 주거단지를 안 짓고 이게 산업단지를 짓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이게 보면은 이게 복합 1, 복합 2, 복합 3으로 해갖고 산업단지지만 복합지구가 같이 형성이 되면서 영상산업을 구축하는 김포의 욕심이 좀 보였어요. 요 라인이 이어지면 김포에서 일산을 거쳐서 상암까지 이어지는 상암에 뭐 있죠? 방송단지가 있죠. 그 방송시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면적은 34만 평으로 사업비는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풍무 역세권 개발이 있죠. 풍무역 위쪽으로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위쪽으로 역세권이 개발되는 건데요. 총 약 7,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1조 4,900억 정도 되고 면적은 26만 평입니다. 요즘 이 지역이 재감정을 하러 감정평가사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 재감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확실하게 개발을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풍무역 근처에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많은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빅데이터 자료를 잠깐 알아볼게요. 인구가 현재 김포시는 약 48만 명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했어요. 한강 신도시 입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춤했을까요? 인천 서구. 인천 서구에 뭐가
들어왔죠. 네, 검단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죠. 새 아파트 수요를 찾아서 인천 서구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서 밀린 사람들이 네, 김포로 많이 왔어요. 부천이랑. 즉 이 지역과는 교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김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 처음 화면으로 들어왔네요. 원래는 요 지역, 지금 여기 잘록하죠. 인천 서구가 요 지역, 계양구 위쪽 요 부분이 원래 김포 땅이었대요. 그리고 강화도도 마찬가지로 네, 김포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갖고 당시에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구도심이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교통이 불편한 김포시는 싫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인천으로 편입되는 걸 원해서 인천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인천에 소속되고 싶을지 그거는 약간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이제 시장 선거 항상 나올 때 인천에 있는 땅을 찾아오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가 된 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자리는 제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43%예요. 경기도가 24%인데 김포시가 48%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죠. 이 제조업 43% 중에 80%가 네, 사람이 적은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김포 지역은 경기 지역의 평균 영문보다 적은 3,300만 원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전세 지수를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 전국적인 하락장에서 전세가가 버티기 시작하니까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많이 힘들고 아직까지도 매매 지수가 요 언더라인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폭이 준 거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계속 오르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금리부터 우리나라 국제 정세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죠. 떼부제가 생각할 때는 네, 반등을 해서 꾸준히 오른다기보다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김포만의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천천히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조금씩 하면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거는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카드 뉴스에 올라올 건데요.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IMF랑은 좀 달라요. 지금은 IMF랑은 좀 많이 다르고 오히려 금융위기랑 좀 많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현재 금리 문제가 결국 외부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휘청휘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랑 많이 그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위기 사이클을 안다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카드 뉴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는 인천 서구, 계양구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계양구는 당분간 공급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서구를 근거로 두면 2020년 공급 폭발했습니다. 약 5,000세대, 인천 서구와 김포시를 합쳐서 5,000세대를 소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23,000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고 23년도 마찬가지고 24년 잠깐 주춤했다가 25년도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김포 자체는 공급이 없어요. 23년까지. 근데 인천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 김포 쪽에서 인천 쪽으로 계속 인구를 뺏기고 있는 겁니다. 미분양을 보게 되면 김포는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23년에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악성 미분양, 즉 준공이 완료된 후의 미분양은 크게 보이고 있지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나라에서도 정책 자금을 많이 내고 있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세 사기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건 정부는 바라지 않아요. 경착륙하면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내리막, 오르막을 가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결국 미분양도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군을 보게 되면 현재 신곡중학교, 고촌읍에 있는 고촌중학교 이 두 곳이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죠. 90% 이상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촌읍은 어디에 있죠? 바로 강서구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난다긴다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 학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변동에 가장 많은 학우가 몰려 있어요. 사후역의 구도심이죠. 이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데 운양동에 있는 학우가 현재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 신도심, 한강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부모님들의 자본력,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학구열로 인해 갖고 학원가를 형성하고 이 지역을 명문 학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빛 중학교, 현재 5위에 올라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김포시 동별 평당가를 알아보게 되면 현재 걸포동이 평당 1620만원, 새 아파트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메트로자 2단지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고촌동이 평당가 2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양동과 장기동은 신도심이죠. 한강 신도시에 있는 지역이 나머지 시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좀 아파트는 판단하기가 쉽죠. 대장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교통이나 학군을 보면서 2급지, 3급지를 나누면 그 다음 투자처가 눈에 쉽게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별 평당가, 아파트별 평당가를 어느 정도 눈에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역의 시세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지금은 떼부자가 전국적인 지역 분석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경매 컨텐츠와 더불어서 지역별 평당가, 동별 아파트별 평당가를 분석하는 자료를 같이 좀 올릴 예정이에요.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하락장에 당장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불편한 교통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48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 48만 명, 50만 명급의 시군에 지하철이 하나도 없는 곳. 골드라인은 경전철이라 지하철이라 보기 좀 애매해요. 네,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지하철 5호선과 GTX-D 등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교통이 좋아진다면 앞으로 김포의 가치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도시 개발 이슈와 광역교통망, 현재로서는 지하철이 들어온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김포의 생활은 차량을 이동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권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8번 국도 하나로 김포시의 대부분의 교통량을 해결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위에 있는 김포대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IC랑 연결도 안 돼 있고 올림픽대로에서 쭉쭉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48번 국도랑 또 서로 겹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서울 출퇴근할 때 김포대로만큼 또 좋은 도로가 없죠. 대신 어마무시하게 막히겠죠. 이 두 개의 도로의 혼잡도를 많이 낮춰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계양-강화고속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지역에 생기는 IC 라인 근처로 토지 시세 굉장히 많이 무섭게 오르고 있고 그 지역을 눈여겨보면서 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서울 인접지 중에서 제일 저렴한 곳 중 한 곳이에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평야가 한강의 하류 지역으로 퇴적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평야가 굉장히 많이 풍부해서 농사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농사는 평지 위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언제든지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크게 한강 신도시와 통진, 대구지구를 주목하면서 김포가 어떻게 바뀔지 꾸준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는 분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도와 남도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북도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인천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경기도를. 그리고 서울까지 딱 막혀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고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에 대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계속 유지하는 힘이에요. 감사합니다.